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주식방송 유튜브 진행을 맡고 있는 지식인의 블로그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그 저번 주 목요일 날 했던 그 기업 보안 관련된 두 번째 시리즈로 오늘 첫 번째 두 가지 세션 하는데요. 오늘도 내용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위협의 인지와 이거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CD 시스템의 이동현 대표님 나오셔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그러면 먼저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웹 보안, 도대체 웹하고 웹 보안과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웹과 웹 애플리케이션 뭐가 다른 겁니까? 일단 네. 먼저. 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네. 아니면 인지하기 어려운 분도 있을 겁니다. 네네. 근데 웹 네. 1.0, 네. 혹은 웹 2.0을 네. 다루는 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적으로 한국의 경우에는 웹 2.0이 외국에서 웹 1.0이라고 얘기를 하기 이전에 네. 이미 도래를 했었고요. 네. 많은 분들이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네. 실제로 웹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예전에 초기의 웹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한 정보의 저장소, 네.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역할, 네. 정보를 보고 네.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준. 단순 링크. 그렇죠. 네. 단순 링크만 네.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웹 애플리케이션의 경우는 좀 다르죠. 네. 웹 애플리케이션은 네. 소프트웨어로 네.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네. 만들었고 네. 소프트웨어로 그걸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기능적으로 동작을 하고요. 네. 단순한 정보를 보여주는 역할이 아니고 네. 대화형으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서버와 브라우저가 양방향 네. 데이터 흐름을 주관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도 이제, 우리가 잠깐 웹 2.0. 네네. 지금, 웹 2.0 시대, 우리가 웹 2.0 하면 참여, 개방, 공유 네. 이런 용어가 딱 떠오르는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그 보안은, 어떻게 보면 더 보안적인 면에서 보면은 더 안 좋아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제적으로 기존의 웹,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블로깅이나 그런 것들, 근데 기술이 발전하면은 문제점이 항상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네네. 모든 기술이 다 그랬습니다. 네. 앞으로 방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네. 웹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네. 웹 서비스, 네. 진보해 가는 과정에 따라서 네.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더욱더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영되고 네. 있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웹 2.0 시대를 선도하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것들이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나 네. 아니면 소셜 네트워킹을 하는 싸이월드나 링크나우, 링크나우나 네. 아니면 유튜브나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온라인 뱅킹 사이트, 네, 그렇죠. 그리고 웹 서칭 사이트, 그리고 옥션이나 혹은 갬블링 사이트나 네. 아니면 블로그 사이트, 그렇지 않으면 또 웹메일, 네. 또한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이제 네. 인터랙션한 어떤 네. 인포메이션 전달하는 사이트들, 네. 위키피디아나 네. 존재할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더 많은 문제점들을 네. 도출을 시키는 네. 애플리케이션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네. 지금 저도 인터넷 뱅킹을 쓰고 있는데요. 네네. 아까도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중에 한 분야가 이제 인터넷 뱅킹도 들어갈 텐데 네네. 인터넷 뱅킹 들어가면 보안이 되게 네네. 철저한 것 같거든요. 네. 이거 SSL 128 암호화 다 돼 있고 데이터 네네. 보내도 암호화 시켜 보내고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된다고도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네네. 그게 그걸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 앞서서 네. 왜 애플리케이션을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됐습니다. 네. 은행에서 쓰시고 네. 그런 약간 다양한 상거래에서 쓰고 있는데 이유가 간단하고 쉽게 배포할 수 있고 네. 모든 분들이 브라우저를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클라이언트 서버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서버 쪽에만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사용하시는 브라우저에서는 단순히 그 정보를 순간 업데이트를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장점 때문에 네. 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고 은행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 정보가 안전할 수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다가 기존에 그 굉장히 전통적인 관점의 보안에서 봤을 때 암호화를 하면은 우리가 안전하게 할 수가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서 SSL 128비트 암호화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인즉슨 SSL 128비트 암호화라는 게 네. 왔다 갔다 하는 네.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용자와 호스트 간의 네. 정보가 움직이는 동안에 그 네.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무결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네. 문제는 신뢰하고 강화된 데이터는 가지만은 네. 소프트웨어, 호스트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신뢰하고 강화할 수 있는 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악의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네. 예컨대 어떤 빌딩이 있습니다. 네. 그 빌딩에 들어가려면 출입카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출입카드를 누군가가 악의적 목적을 가진 사람이 획득을 하게 되면은 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요. 획득을 하게 되면은 그
그 빌딩에 들어갈 수 있는 액세스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용자의 계정을 도용한다거나 네. 아니면 탈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예컨대 크로스 스크립팅이나 네. 세션 하이제킹이나 하는 네. 기법들을 통해서 네. 할 수가 있다라면은 네. 실제로 그 사람을 도용을 하고 네. SSL의 안전한 커넥션을 통해서 네. 그 사람의 뭐 금전적인 부분을 뭐 강제 이송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그 사람을 대용해서 네. 다른 공격을 시행한다거나 네. 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그런 지금 여러 가지 추적자 종류를 여기 열거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요. 네. 2006년과 2007년도에 걸쳐서 화이트하고 다른 여러 가지 컨설팅 기관에서 약 100여 개의 네. SSL을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를 검증한 결과입니다. 다들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전혀 안전성과는 무관하다는 거죠. 네. 일반적인 취약점으로 알려져 있는 뭐 네. 그 인증이 잘못된 부분, 네. 그리고 접근 제어가 잘못된 부분, 네. SQL 인젝션, 네. 크로스 스크립팅, 네. 정보 노출이 네. 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그리고 지금, 이거는 지금 보면은, 여기 뭐, .NET, 네네. ASP, JSP, PHP, 어떻게 보면, 뭐,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그 랭귀지에 따라가지고 또 어떤 취약점에 네. 여러 가지 또 차이점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내용은 그 개발 환경, 네. 별에 따라서 1999년도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이 이슈가 된 시점부터 2006년도까지 그 US 서프에서 네. 수집한 자료입니다. 네.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해가 지남에 따라서 취약점이 증가를 하고 있고 네. 그 증가 빈도를 보시면은 PHP와 네. ASP가 굉장히 네. 높다라는 네.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특별히 PHP가 높은 이유는 뭐 굉장히 많은 공개 소프트웨어를 개발자분들이 따서 쓰신다거나 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요. 네. 그리고 보안 검증 기법을 적용하기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코드를 검증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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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시는 거는 일단은 이제 연도별로 봤을 때 네. 취약점의 증가죠. 네. 앞서서는 어떤 개발 환경이 문제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가를 네. 보여드렸다면은 지금은 어떠한 취약점들이 네. 어떻게 증가를 해왔는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200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네. 지금 보시는 꺾인 선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게 SQL 인젝션 취약점입니다. 네. 그래서 네. 실제로 2005년을 기점으로 해서 2006년, 2007년도에 계속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 바로 밑에 있는 초록색, 네. 이건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인데, 그만큼 이거는 현재 이런 위협의 요소가 점점 더 그렇죠. 심해지고 있다는 심해지고 얘기죠? 있다는 네. 것입니다. 네, 이유인즉슨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는 공격 자체가, 네.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자체가 그 현재 발달된 웹 테크놀로지, 네. 웹 2.0과 뭐 아약스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네.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크로스 사이트 그 스크립팅이요? 네네. 그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를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예, 간단한 예를 네. 들자면요. 2006년도에 네. 뭐 아시는 분 잘 아실 겁니다. 페이팔이라고 하는 그 송금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송금 대행하는 사이트인데요. 네. 이제 그 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네. 이 사이트를 이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을 통해서 피싱 네. 공격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요. 네.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이라는 취약점 자체가 네. 그 웹 애플리케이션 혹은 서버가 네. 그 전달해야 하지 않을 정보를 네. 인증하지 않고 네. 다시 사용자에게 리턴을 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네. 예컨대 메일을 하나 받으셨어요. 네. 근데 이게 뭐 A모 뱅크, A모 네. 은행이라고 해서 메일이 왔는데 네. 당신이 쓰고 있는 인증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등록을 하셔갖고 인증서를 다시 발급하시든지 아니면 네. 계정을 점검을 하십시오. 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링크를 클릭하려고 보니까 네. 예컨대 A뱅크, A은행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클릭을 했습니다. 네. 클릭했는데 네. 알고 보면은 네. 자바스크립트나 다른 인코딩된 스크립트를 뒤에 숨겨놓고 네. 그 스크립트가 보이지 않게 한 상태에서 네. A은행 네. 사이트로 그 스크립트를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취약점이 있는 경우에는 네. 그 뒤에 있는 스크립트를 네. 고스란히 사용자에게 되돌려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분명히 나는 A뱅크를 방문했습니다. 네. 근데 네. A뱅크에서 만들어 놓은 페이지가 아닌 그 스크립트에서 유도하는 다른 피싱 페이지가 뜨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게 이제 간단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는 A뱅크가 뜨니까 네. 일단은 신뢰를 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자기 정보가 다 노출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갖고 아까 처음에 비유하신 그 건물에 네네. 실제 도용된 아이를 갖고 들어가서 다 하듯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취약점들이 발생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아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웹 앱, 어떻게 보면 지금
요즘 이제 웹 2.0, 뭐 블로그, 네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이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런 이런 웹 서비스나 웹 어플리케이션 쪽에 어떻게 보면 취약점이 더 많이 노출되고 네네. 하나의 뭐 구멍이 생기는지 그러면은 그것이 다 감염이 되는 거가 되는 건가요? 감염이라기보다는 네. 그 취약점이 옮겨서 전파된다라고 봐야 올 겁니다. 네. 예컨대 방금 뭐 블로그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웹 2.0 환경 혹은 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블로그 환경 혹은 뭐 에이톰 환경, 네. CSS 환경 네. 이런 것들은 네. 실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취약점을 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네. 다른 사용자에게 쉽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예가 유튜브 케이스인데요. 유튜브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말웨어를 다운시키거나 드로퍼를 떨구는 그런 링크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요. 네. 그런 것들이 배포하는 과정, 혹은 읽어보는 과정, 혹은 따오는 과정에서 고스란히 다른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거죠. 네. 근데 잘 아시다시피 블로그나 유튜브 유명한 데서는 10,000건, 1,000,000 건 그렇죠. 배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 포가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은 순식간에 그 취약점과 문제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웹 2.0 시대 네. 이렇게 웹 서비스가 더 발달할수록 네. 이런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쪽의 보안은 네. 점점 더 이슈화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더 이슈화가 되고 더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그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보기로 하죠. 네. 네. 이게 이제 원인들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원인에서 나와 있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아마 이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보호 기제가 없다. 이유인즉슨 기존의 전통적인 보안 네. 솔루션 자체는 서버와 네트워크를 보안하는 데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웹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전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보안을 통해서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거를 막아야 할 분들이 네. 보안팀이나 QA팀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요. 네네. 개발팀이 그 주관자가 돼야 하거든요. 왜냐면은 네. 웹 애플리케이션은 자체가 하나의 소프트웨어거든요.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은 네. 그 위협에 대한 이해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게 가장 더 문제고요. 그리고 굉장히 아까 기능적인 네.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복잡하고 기능화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다 보니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하고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 네. 그리고 그게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인지하기에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또 다른 거는 뭐 사용자가 임의의 입력값을 전달할 수가 있다. 이거는 웹의 특성이고요. 네. 이건 좀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네. 뭐 파이어월, 네. 웹 방화벽, 네. 그거면은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는 건가 보죠? 네. 방화벽은 서비스를 네. 일단은 오픈해 놨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많이 쓰고 있는 웹 서비스는 80이나 네. 43 포트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8080을 쓴다거나 네. 쓰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컨트롤, 접근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웹 방화벽, 일반적인 방화벽의 경우는요. 네. 왜냐면 모든 사람이 봐야 하기 때문에 네네. 방화벽은 날라갔습니다. 이제. 네네. 웹 방화벽. 아. 웹 방화벽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기존의 방화벽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강력한 기능 때문에 네. 웹 방화벽이 그와 동일한 역할을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네. 그거는 정말 오해십니다. 네. 왜 오해냐면요. 웹 방화벽은 취약점을 제거하거나 그거를 이네이블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네. 단순히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위험도를 낮추도록 가려주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네. 이는 소프트웨어 잘못된 점을 그렇지 않습니까? OS든 오피스든 문제가 생기면은 네. 패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패치를 해서 취약점 자체를 제거하는 게 기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웹이 네. 단순 이제 하이퍼링크의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이 웹이 하나의 이제 소프트웨어고 네. 서비스다 보니까 맞습니다. 제품처럼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렇죠. 그런 잘못된 결점을 고치지 않는 한, 네네.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네네. 아무리 뭐 방화벽 할아버지를 준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계속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네네. 우리가 뒷부분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개발을 할 때, 네네. 개발할 때부터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개발할 때 그걸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지 네네. 그건 좀 추후에 좀 얘기 네, 좀 추후에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사실 뭐 중국에서 네네. 조선족들이 뭐 전화를 건다 뭐다 이런 것들이 다 네네. 말하는 게 소셜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네네. 이게 어떤 건가요? 그 소셜 엔지니어링, 뭐 네. 사회공학적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알아내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죠. 사회적인 네. 어떤 흐름이나 예컨대 가장 크게 예전에 스톰웜이라는 게 유럽에서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아마 2007년도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유럽 쪽에 그 발트해 쪽에 굉장히 네. 큰 폭풍이 일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이슈가 됐습니다. 한 25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아, 네. 그 폭풍이 말려서. 네. 그래서
마치 그러한 뉴스를 전달하는 것처럼 게시를 한다거나 글을 게시한다거나 네. 근데 거기에 악의적인 말어가 있다거나 드롭퍼가 있다거나 아니면 네.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마치 기사인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혹시 무슨 더 큰 일이 발견했을까? 근데 그게 이제 소셜 엔딩 하나의 방법이죠. 네. 아니면은 이메일을 보내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계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전화를 해서 어디 ISP 업체다. 어디 텔레폰 회사다. 라고 해서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되게 기능적이 되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네네. 실제로 이렇게 아까 개발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네네. 그 포인트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네네. 네. 자,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네. 자, 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처음부터 이제 설계서부터 네. 제품화되기까지. 네네. 네. 예. 일반적으로 SLC,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네. 크게 봤을 때 4단계 정도가 됩니다. 네. 설계, 개발, 혹은 테스팅, 네. 혹은 QA, 그 다음에 이제 배포, 혹은 제품화를 네네. 얘기하는데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세분화하자면은 네. 요구 분석이 제일 먼저 될 테고요. 네. 그리고 설계가 되고, 네. 개발이 되고, 네. 통합이 되고, 네. 그 다음에가 테스팅이 되고, 그 다음에 배포나 베타가 될 겁니다. 네네. 근데 요는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거나 네. 단독적으로 움직일 때에는 보완적인 요소를 고려를 해서 네. 테스팅을 해서 이거를 다시 수정한다거나 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직선으로 되어 있는 네. 그 순차적인 방법과 네. 밑에 보시면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디자인을 한다거나 네. 재코딩을 한다거나 네. 재설계를 하는 네. 과정들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들은 보안 요소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이런 방법을 통했을 때 일반적으로 직선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 단계보다 훨씬 더 안전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가 있다라는 네. 것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 그림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요 설계 단계에서부터 네. 이런 걸 고려해서 우리가 할 때 그렇죠. 발견될 때 그만큼 코스트가 적게 들어가는 거고 예. 나중에 베타라든지 네네. 나중에 양산할 때 이게 나온다는 건 그만큼 더 코스트가 많이 들어간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설계 과정에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고 네. 코딩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코딩 과정에 에러가 없다 하더라도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마다 네. 어떤 단계에서 가장 빠르게 문제를 발견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게 이해는 됩니다. 네. 설계할 때부터 우리가 보완적인 요소를 네. 같이 고려해야 되고 하는 거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 네. 어떤 시스템적으로 네네. 프로그램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물론 가능합니다. 네. 실제적으로 사람이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네. 조금 더 안전할 수는 있을 겁니다. 네네. 근데 네. 그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네. 시간이라는 게 있죠. 네. 그리고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체적으로 개발하든 아니면 외주를 주든 그 시간에 맞춰서 그 비용에 맞춰서 개발하다 보니까 일단은 공정 자체를 굉장히 줄이게 되고요. 네. 그러면은 그 짧아진 공정 안에서 네. 완벽하게 개발할 것이냐, 완벽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것들을 시스템으로 네.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네.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에 따른 웹 네. 애플리케이션 보안성 향상 솔루션으로 해서 네. 화이트박스 테스터, 네. 그리고 블랙박스 테스터, 네. 그리고 웹방화벽, 네. 탄선 테스팅, 네. 모이에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실제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설계를 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네. QA 단계, 네. 보안 테스팅 단계, 네. 제품 설계 단계에 따라서 각각이 쓰이는 부분이 다릅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화이트박스 테스트라든지 네네. 블랙박스 테스트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용어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회사 용어가 아니라 일반적인 용어인가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네. 사용되는 용어고요. 네네. 네, 개발 쪽에서 사용될 때는 화이트박스 테스터는 코드 검증 도구, 아, 블랙박스 테스터는 이제 퍼포먼스 네. 이제 점검 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네. 이제 보안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보안적인 입장에서는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소스 코드의 검증이 물론 들어가 있지만은 네. 테스트 케이스에 따라서 취약점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네. 블랙박스 테스트는 그 기능 테스트를 하되 네. 기능 테스트하고 성능 체크를 하되 네. 이제 그 웹 애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음. 동적으로 실제로 동작을 할 때 네. 어떻게 발생을 하는가를 추적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네네. 이게 맞게 이해한 겁니까? 그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네네. 그 개발자가 이제 설계라고 소스를 이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소스의 어떤 신텍스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네네. 그냥 루틴하게 그렇죠. 체크하는 거고, 네네. 그 블랙박스 테스팅은 네. 그 실제로 사람이 그 매뉴얼하게 하는 것처럼 네네.
그 미리 세팅을 딱 해놓으면은 네, 맞습니다. 그 컴퓨터 자동 프로그램하는 것처럼 테스트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다 일일이 다 사용자 입장에서 해본다는 건 가상 네. 사용자처럼. 맞습니다. 가상 네. 상태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은 뭐 매뉴얼 테스팅, 네. 오토메이티드 테스팅이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매뉴얼 테스팅의 경우에는 이제 모의 해킹을 주로 얘기하고 네. 엔드 유저 관점에서 그 정상적으로 동작하거나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네. 시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네. 예컨대 10사람의 보안 전문가가 있다. 네. 우리가 이 사람한테 매뉴얼 테스팅을 맡긴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잘 점검할 수가 있느냐? 그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굉장히 제한을 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토메이티드 테스팅을 쓴다면 자동화 테스팅 도구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검출하느냐라는 네. 것들을 하나의 네. 데이터베이스로 추격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기술과 기법에 대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처리가 가능한 것이죠. 이거는 계속 버전업이 되겠네요. 계속 버전업이 되고 네.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블랙박스 테스트, 화이트박스 테스트, 그레이박스 테스트가 있는데요. 이제 블랙박스 테스트, 화이트박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고 그레이박스 테스팅은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통합을 해서 장점들을 살려놓은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유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그러면 취약점을 찾고 이걸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네. 개발 주기에 맞춰서. 네네. 근데 이런 도구들이 쓰임새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네. 이제 쓰임새가 있는 부분은 네. 실제로 이제 뭐 점검 주체, 네. 방법, 장점과 단점에 의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개발 주기 안에서 배분이 되는 거죠. 예컨대 그 매뉴얼 테스팅은 보안 전문가나 보안 테스팅 하신 분이나 네. 엔드 유저가 하실 테고요. 네. 블랙박스 테스팅은 일부 개발자, QA. QA 혹은 보안 담당자들이 네. 사용할 테고요. 네. 화이트박스 테스팅은 어느 정도는 QA 혹은 개발자 위주에서 보는 겁니다. 네. 그레이박스 테스팅은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점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실제로 국내에서는 네네. 이런 것을 지금 이런 이제 오토매틱 테스팅 쪽에 네네. 이런 것은 저도 뭐 많이 들어보지 않았는데 네네.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많이 활성화돼 있나요? 어떤가요? 현재 국내 현황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이제 웹 보안이 국내에서 이슈가 된 게 네. 2003년, 4년을 거치면서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네. 그 국내 현황과 해외 현황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이 그 많이 알려지지 않은데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해외의 경우에는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이루기 위해서 네. 실제로 공격자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로 네. 문제점을 추출하고 그 문제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기본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시장을 100이라고 봤을 때 웹 취약성 분석 도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80, 소스 코드 분석이 한 10, 그리고 웹방화벽이나 컨설팅이 한 1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웹방어 10%밖에 안 돼요? 네. 해외에는? 우리나라 되게 많지 않나요? 국내의 경우에는 그게 바뀌었죠. 한 80% 정도가 웹방화벽. 그렇죠. 그리고 소스 코드하고 나머지가 한 20% 블랙박스 테스트나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그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이동일 대표님께서 네네. 그 이런 것을 실제로 많이 컨설팅을 다 수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요게 좀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그 지금 깨 같아가지고 안 보일 것 같은데 다부터 좀 크게 좀 만들어주시죠. 예, 크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이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제가 이제 어디서 한 겁니까? 어디? 그 통신사 한 군데에서 네. 저희가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네. 취약점 도구를 교육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이런 네네. 이제 오토매틱 테스팅을 교육을 하시면서 통신사에서 하셨군요. 네, 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 것인가에 네. 대해서 고려를 하게 됐습니다. 네네. 어떻게 하면 더 잘 이용을 하고 네. 그거를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에 맞춰서 할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려를 하시게 됐고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작업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구 분석에서 네. 설계 그리고 네. 구축 그리고 이거를 배포하는 단계에 있어서 어떠한 테스트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테스트가 이루어졌을 때 네. 어떤 문서가 발생이 돼야 하고 네. 그 문서를 어떻게 이관을 해야 하며 네. 그걸 어떻게 처리해서 다시 관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차트로 보내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게 뭐 아주 간단한 거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여러 가지 고민하신 거라는 경험이 그렇죠. 녹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네. 자,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네네. 뭐 아까 국내하고 해외는 정반대 아닙니까 지금? 네네. 국내 그냥 웹 방화벽. 네. 어떻게 보면 근본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하고 돼 있는데 물론 바뀌겠죠. 네. 앞으로 국내도 바뀌어 나갈 지금 거라고 봅니다. 2.0이 점점 시대가 접어들고 있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래도 현실적으로 네. 여러 가지 이제 해보면서 애로사항이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장애 요인이라든지. 네. 웹 그런 애플리케이션 것들을 보안. 한 두세 가지만 좀 언급해 주세요. 네. 뭐가 도대체
실제로 이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 네. 웹 애플리케이션 안전하게 하는 데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게 네. 일단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네. 가장 큰 문제는 네. 궁극적으로는 네. 어떤 규제가 없다. 규제가 없다? 예, 네.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근데 두 번째로는 자, 먼저 규제가 없다부터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규제가 뒤에 없다. 이어서 나올 문제들이 네. 다 이제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네. 웹 애플리케이션 보완하면서 앞에 네. 차트에서 나왔지만은 중요한 주체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가 사람이고, 네. 하나가 기술이고, 그렇죠. 그 다음 하나가 네. 절차고, 네. 그 다음 하나가 이제 규정입니다. 네. 여기 나오죠? 네, 사람, 맞습니다. 기술. 네네. 사람은 이 밑에 있는 세 개를 이네이블 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죠. 기술은 얼마만큼 빠르게 취약점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가. 네. 기술도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는 있는데 문제는 이 기술을 사람이 어떻게 이용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절차가 없으면은 기술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컨설팅 같은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프로세스가 나와 있어도 이거를 네. 따르게 할 수 있는 네.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면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 않고 지키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 주에 어떤 컴플라이언스 이런 거. 네, 맞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배웠습니다, 저도. 예, 네. 예. 실제로 해외 같은 경우는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제도적인 게 많이 미비하고요. 근데 그런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컨설팅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많이 집중을 하지 않고, 네. 그리고 그냥 단순히 모양을 내기 위해서 컨설팅을 짧은 시간 안에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네. 진행하도록 푸시업을 하는 고객들의 입장들이 네.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너무 틀에 짜여진 시간과 어떤 주기 때문에 테스트와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냥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한다. 라는 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규정 같은 게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취약점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나왔다. 네. 이거를 수정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하는데 별로 많은 근거가 없습니다. 네. 해외의 경우에는 네. 웹 애플리케이션 해킹 혹은 그냥 해킹이 나왔을 때 네. 굉장히 강력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원 아이디가 도용이 됐다. 네. 회원 아이가 도용이 됐다, 노출했다, 개인정보 노출했다. 네.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재작년부터 발효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정보가 노출되면은 해당 사이트를 폐쇄시킵니다. 그래요? 폐쇄시키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사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네. 혹은 문제점을 찾는 게 아니고요. 이제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그 업체를 지정을 해서 네. 외주 감사 업체가 들어와서 $100만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수개월에 걸쳐서 그거를 검증을 하게 하고 어떤 게 문제인지 확인하게 하고요. 이게 이 업체의 문제가 확실하다고 한다면은 상공회에서 수백만 달러의 페널티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사과만 하지 않나요? 그렇죠. 사과를 하는 경우는 그나마 나인 케이스입니다. 네. 대부분은 이렇게 은폐를 하기 위해서 정보를 조작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도록 다른 로비를 한다거나 그런 행위를 하는데 최근에는 사과를 하는 케이스는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거는 도덕적으로 사과만 했죠. 사과만 할 뿐이죠. 네. 실제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을 규정을 통해서 책임을 지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시는 게 사실 우리나라 지금 제가 이제 이런 지식방송 IT 네. 관련해서 많이 해보면은 DB건 서버 쪽이건 보안이건 간에 네네. 여기도 이제 운영 쪽이나 개발자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네네. 여기 혹사를 당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너무나 일이 과중하고 네네. 말씀하신 대로 빨리빨리 해 뭐 해라 그렇죠. 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이 또 져야 되는 거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정부에서 네네. 국가적으로 이런 컴플라이언스 룰을 확실하게 좀 엄하게 네. 해놓으면은 그렇죠. 이것 때문이라도 이렇게 좀 개발자도 네네. 하여튼 개발할 때부터 네.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설계부터 단계부터 생각해서 만든다면은 네네. 또 좋은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게 나올 수 있습니다. 혹시 네. 정부에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업 내에서 네. 내부적인 규정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혹시 우리 회사가 많은 양의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네. 외주에서 개발하고 있다 네. 한다면은 네. 외주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한 어떤 감사 기준 혹은 보안 기준을 만들어서 네. 거기에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네.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혹시 여기 시청자분 중에서 오늘 그 정부에 계신 분이라든지 청와대에 계신 분 계시면 이거 좀 많이 좀 정책적으로 이제 네. 신정부 들어왔으니까 좀 이런 걸 좀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하여튼 또 다시 보기도 있으니까. 네네. 다른 네. 다음에 다른 시간이 있다면 네. 더 많은 내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료 중에서 지금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 해가지고, 예?
보안 계획서부터 개발 업무는 같이 간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것이 오늘 결론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앞서서 뭐 각종 도구가 있다. 네. 혹은 사람이 주체다. 혹은 프로세스가 있어야 한다. 네. 혹은 그걸 규정하는 규제가 있어야 한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하기 위해서는 네. 보안 계획 자체가 개발 업무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앞서도 잠깐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네. 요구 분석이 잘못되면은 설계가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구 분석이 잘 돼도 물론 설계가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구 분석이 잘 된 경우에는 대신에 설계가 잘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네. 근데 잘못된 요구 분석을 가지고 설계를 한다거나 잘못된 설계를 가지고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은 네. 필히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는 것들. 그래서 전체적인 주기 가운데에서 그런 네. 것들을 고려할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지금 보시는 예는 뭐 네. 레벨에 따른 검사와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실행자가 누구냐, 네. 검토 또는 검사 형태가 무엇이냐, 음. 그 검사 형태에 따라서 실행자가 어떤 결함을 찾을 수가 있느냐, 네. 근데 그때 검토 기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요. 네. 이런 내용들이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여지고 있고요. 네. 이제 그걸 통해서 네. 해외에서는 그러니까 뭐 그 해외 유명 애플리케이션 벤더들은 네.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취약적으로 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네네. 오늘 이제 그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두 번째 발표하실 그 IBM 김용 과장님하고 어저께 만나서 사전 인터뷰 좀 하고 오늘도 이제 제가 말씀하면서 느끼는 게 그 얼핏 생각하면 이제 보안 담당자 뭐 회사에서 뭐 보안 담당자 하면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좀 너무 딱딱하고 야 그거 아주 커리어도 참 여러 가지로 좀 쉽지 않겠다 발전을 시키기도 그런 생각이 됐는데 제가 이제 이런 인터뷰를 나누면서 느껴지는 건 오늘도 이런 얘기하면서 이게 보안에 계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잘 연구하고 이런 방법론들을 실제로 자기 업무에서 적용을 한다면은 그분이 나중에 뭐 일을 하더라도 아주 좋은 컨설턴트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아주 좋은 커리어로 패스로도 좋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서버 관리자보다. 네, 그렇죠. 네. 자기 자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많은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다지는 과정인데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는 이제 보안 쪽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안 쪽에 있는 분들은 국내에서 대우가 참 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변호사보다 더 혹은 의사보다 더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새로운 기술을 날로 매일같이 발전하는 그 기술들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사회자님께 보셨겠지만은 자 여러분 요 책입니다 지금. 아까 이 책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책을 선에서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책은 해킹 익스포즈 2.0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앞서서도 웹 애플리케이션 익스포즈 혹은 뭐 웹 해킹 익스포즈 웹 애플리케이션 시리즈만 해도 굉장히 많은 책들이 해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들과 방법론들을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습득하지 않는다라면은 결국 문제점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지 어떻게 이걸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그냥 고민만 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요 책을 보실 게 아니라 인터넷에 보면 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왜 책을 보시나요? 책보다 인터넷이 낫다라고 늘 많이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접근성이 용이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풀이지 않습니까? 무료죠. 근데 문제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가 다 옳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개인의 사견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고 잘못된 정보가 올라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책의 경우에는 출판할 때 이미 검증받은 사람이 책을 내고요. 그 책 내용에 대해서 다시 검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책을 쓴 저자 역시도 굉장히 유명한 하이텟이나 아니면 아이색이나 그런 단체에서 인증을 받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들고 가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포인트이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뭐 돌팔이 의사들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더 얻은 사람도 많고 다른 얘기지만 자 지금 이제 36분인데요. 그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대표님 여기 벌써 질문하신 분 꽤 있는데 질문 중에서 뭐 좋은 질문이다 하면은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냥 하시면 맨 첫 번째 질문하신 좀 많이 기다리셨죠? 윤현호님 블랙박스 테스팅은 외부에서 이용하는 웹 스캔을 말씀하신 것 같고 화이트박스라면 포티파이 같은 소스 분석을 이용한다는 말씀 같은데 그레이 테스팅이라면 정확하게 어떤 방식을 이용한 것인지요? 이건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그레이박스 테스팅,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그레이박스 테스트라는 부분이 얘기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는 한두 번 정도 지금 얘기가 되고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블랙박스 테스터와
그 화이트박스 테스터, 네. 말씀하신 뭐 포티파이나 네. 웹스캔 같은 경우는 앱스캔 같은 제품이 있는데요. 네. 이런 제품들이 각각에 쓰이는 요소가 다르고 한마디로 문제점을 디펙트라고 하는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네. 이거를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이어서 점검할 네. 수 있는 방법이 기존에 없었습니다. 네네. 소스 코드 분석 쪽에서는 네. 소스 코드의 결함을, 네. 웹 취약성 분석 쪽에서는 동적인 결함을 네. 찾아내는데 급급했거든요. 근데 네. 그레이박스는 이거를 연동으로 하는 방식을 씁니다. 앞에서 나온 취약점을 디펙트 로고라는 걸 써서 웹 취약성 분석 쪽으로 이관시키고 그 취약점을 우선해서 점검을 하고 이게 오탐인지 네. 아니면은 네. 웹 취약성 분석도가 탐색할 수 없는 미탐인지 네. 그렇지 않으면은 네. 이제 저희가 이제 vulnerability라고 얘기를 하고 네, 네. 그 취약성이라고 vulnerability라고 얘기하는데 네. vulnerability 두 번째 세션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예, 네. 그 vulnerability가 네. 진짜 vulnerability인지 그렇지 않으면 non-vulnerable한 vulnerability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을 네. 이 두 개가 보완적으로 갖출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블랙과 화이트가 합쳐진 그레이박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장점을 머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블랙 화이트 합치면 회색이 돼서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조재영님, 요즘에 많이 사용되는 스트러츠나 스프링 등을 사용하면 웹 앱션 보안에 도움이 되나요?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스트러츠나 스프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얘기를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네네. 좀 얘기를 들어갈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조재영님 좀 더 자세한 것을 좀 쪽지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 박형만님께서는 보안 관리자의 첫 번째 중요한 자세는 무엇인가요? 네. 보안 관리자의 첫 번째 중요한 자세는 그 엔지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보안 관리자 어떤 목적으로 그 위치에 있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단순히 매니지를 하기 위한 입장이라. 네. 근데 보안적인 걸 실제로 실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네. 하고 그냥 관리적인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은 네. 그 현재 나와 있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이게 잘 돼 있는지, 즉 잘 만들 것인지 네. 지속적으로 연관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네. 실제로 실행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네. 현재 우리가 네.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네. 지식이 부족하지 않은가를 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은 그거보다 먼저 네. 알아야 할 자세는 보안 이슈가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100% 수용을 할 것이냐, 네. 그렇지 않고 걸러들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잘 걸러들 수 있는 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 측 네. 혹은 운영자 측에서는 네. 우리는 문제가 없었다. 네. 너희들이 하라는 대로 했다. 네. 라는 입장을 100% 고수합니다. 네. 절대 이거에서 벗어난 경우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은 그 말을 곧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그 말은 참조가 아니고 귓등에 얹어놓고 네.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지식을 이용해서 문제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오토메이트 테스팅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블랙박스 이런 그레이 테스팅 할 때 실제 이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네네. 이걸 실제로 적용하려고 그런다면은 네네. 일단 학습 기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한 번 안 해보니 이런 걸 하려면 얼마나 개발자나 QA 쪽에서 네네.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도구를 도입을 할 때 그 화이트박스 테스트의 경우에는 보통 한 일주일에서 한 보름 정도 네. 아니면 그 사이에 중간중간 네. 제품 제조사에서 와서 기술 교육을 합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개발 스킬이 있으신 분들은 네. 한 달 정도면 마스터링 가능하시고요. 네. 블랙박스 테스트의 경우에는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시스템에서 하는 네. 스캔의 경우에는 그 스캔 전문가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놓치고 갈 수 있는 설정들을 자동으로 점검을 해서 네.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짧으면 일주일 정도 되는 기간이 얼마 안 걸리네요. 지금 이제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오늘 좀 들으신 분들이 네네. 이제 보안 관련된 관심이 있어서 들으셨는데 실제로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컨설팅이라든지 실제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네네. 그런 것들을 사실 받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받으려면은 네네. 처음에 바로 비용을 지불할 수 없겠고 네. 여기 오늘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신 분들 아닙니까? 네, 들었는데 맞습니다. 이분들한테 네네. 오늘 좀 선물 겸 네. 해서 이런 어떤 서비스라고 할까요? 네. 어떤 걸 한번 진단을 해주신다든지 네네.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실질적으로 오늘 이 세션을 통해서 같이 참석하신 네. 분들에게는 네.
저희 쪽에서 뭐 컨설팅까지는 아니지만은 네.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의 이런 중요한 요소가 네. 어디에 문제가 어떻게 있는가를 네. 이해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쪽에서 무료 웹 취약성 진단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운영하시는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어떤 취약점들이 어느 URL에 어떤 네. 파일에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맨 나중에 네네. 그 이메일 어드레스 알려주세요. 네. 저번에 저한테 몇몇 분이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네. 그래서 그 좀 연락처를 좀 네네. 해서 왜냐면 이것도 하나의 만남인데 네.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고 나서 네네.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만나면요 네네. 구면이 됩니다 이미. 아, 그렇죠. 저는 모르지만 저는 아시겠죠. 네, 그렇죠. 네. 네네. 자, 그 여자분이 바로 질문하셨습니다. 네. 네. 박경민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개발자의 오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되었을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은폐나 도덕적인 부분을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외국사를 참고하여 진행자님이 생각할 때 어떤 방식으로 그 보상이나 페널티가 이루어지면은 그게 좋다고 네. 생각하시는지. 제 생각보다는 뭐 혈신적으로 있었던 얘기를 네.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위에서 뭐 은폐나 도덕적인 부분이 계셨는데요. 네. 도덕적인 부분을 얘기한 거는 최근에 한 건뿐이 없었고요. 네네. 네. 실제적으로 대부분 은폐랍니다. 굉장히 네. 많은 침해 사고가 발생하고 네. 그런 것들이 자기 사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예컨대 네. 해킹이 발생을 하면은 네. 그게 공개가 되면은 사용자들이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네. 자기 계정을 빼려고 하겠죠. 네. 자기 사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 대부분 은폐랍니다. 은폐라고. 그런데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보상을 하기에 앞서서 네. 이게 너네 문제가 맞냐를 네. 검증을 하게 네. 외부 단체에서 아. 그러니까 그 감사기관이나 법인에 와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엄청난 페널티, 이것도 역시 페널티입니다.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거고 네. 그리고 나서 벌금을 물리게 하고 내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있으면 벌금을 물리게 하고 그리고 이건 이제 형사적인 부분인 거고요. 네. 민사적인 부분이 이제 다시 발생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집단 소송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에게 예컨대 은행이나 아니면 페이팔 같은 사이트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한다면은 네. 그 페이팔 사이트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에 개인정보가 노출했다. 거기에 네. 대한 보상. 네. 그리고 실제로 트랜지션에 의해서 발생했다. 네. 거기에 대한 보상을 네. 100% 지급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설재민님께서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보안에 대한 참고할 만한 웹사이트나 서적이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보안에 관련된 그 네. 부분인데요. 네. 실제로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하시면서 이거를 어떻게 안전하게 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네. 크게 두 가지를 아셔야 한다고 봅니다. 네. 하나는 네. 웹 애플리케이션 네. 보안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네. 취약점이 무엇인가, 이슈가 무엇인가에 네.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네. 그러면은 그러한 웹 애플리케이션 문제가 되는 네. 결함들, 취약점들을 이해를 했다라면은 네.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네. 수정할 수 있을 것인가를 네.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거를 수정하는 방법들에 네.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그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도 있습니다. OWASP 네. 라고 하는 오픈 OW 웹 ASP. 예. 네. ASP 아, P. ASP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ASP. OWASP라고 얘기하는데 OWASP라고 하는 오픈 네. 웹 프로젝트, 네. 시큐리티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WASC WASC. 라고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컨소시엄에서 네.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웹 취약점과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이슈 사항들, 네. 실제 침해 사고들 네. 그런 내용들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정이나 그런 것들은 그 안에 보시면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참조를 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이제 앱스캔의 경우에는 네. 굉장히 상세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네. 혹시 데모라도 받아보신다면 그런 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참고 서적이라고 한다면은 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권고하는 거는 그 지금 보시는 뭐 웹 해킹 2.0. 네. 요게 오스본이라는 맥그로힐에서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웹 해킹 익스포즈라는 또 다른 버전이 있고 네. 웹 애플리케이션 해킹 익스포즈라는 또 다른 버전의 책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해마다 네. 다른 버전으로 네. 다른 저자들이 내는 책들인데요. 뭐 그런 책들을 참조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 개발자들이 네네. 보통 이제 영어를 잘 못하시거든요. 네.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물론 아직 지금 젊은 세대들은 영어를 많이 났다 하지만 네네. 지금 이런 사이트들이나 네네. 책이 다 원서 아닙니까? 원서는 예, 영어인데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좀 팁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그 배포를 하고 있는 사이트가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KR서트라고 하는 네. 그 국내 키사에서 운영한다거나 네. 아니면 침해사고 대응센터에서 네. 운영하는 KR서트가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도 상당히 많은 정보가 있는데 네. 아직은 약간 느린 편이고요, 네. 정보가. 네. 그래도 이제 그런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는 저는 이제 좀 많이 추천하는 방법은 네. 저희 데모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십니다. 네, 네. 다운받으시면은 네. 그 데모 사이트에 대한 점검 결과가 있는데 네. 그 내용들이 굉장히 상세한 정보들을 그 테스터 안에서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 참조하시는 게 다 한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자, 고태현님, 네, 지금 정말 마무리 시간에 질문 드렸는데요. 그 인터넷 보안이 현 정부 첨단 사업 정책과 연동해서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로 UCT 사업 등의 인프라 측면과 서비스와의 관계간 인터넷 보안 행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부 정책 측면, 서비스 간 표준 관련. 이거 상당히 원론적인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굉장히 네. 그 이 부분에서는 뭐 강동원, 제가 정책 네. 설정위원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답변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어떤 사업이 행하지는 간에 네.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됩니다. 네. 하지만은 그 국내에서는 앞서서 전 시간에도 얘기하셨고 뭐 저희도 얘기하시겠지만은 컴플라이언스 규정 규제라는 게 굉장히 미비합니다. 네. 게다가 이번에 그 정부 부서 네. 이런 부분은 뭐 정치적인 부분인데 네. 발표에 나왔지만은 정보통신부가 사라지게 됐거든요. 네, 네. 사라졌다기보다는 네. 부서가 뭐 기능에 따라서 찢어져서 네. 다른 부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플러스로 작용할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네거티브인적인 면을 가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지만은 네. 아마도 그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데 네. 정책이나 규제들을 강화하는데 네.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네. 판단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사실 저번 주에 네네. 이제 컴플라이언스 할 때는 그때는 딱 제가 근데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로 이런 이제 컴플라이언스라든지 정책 이런 것이 네네. 꼭 보안뿐만 아니라 네네. 이게 정말로 중요하겠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해야지만 네네. 엄격한 룰을 적용하고 그렇죠. 어떤 객관성을 네네. 요구한다면 네네. 이 사회가 네. 그렇다면 어떤 이런 엔지니어들이 네. 개발자들이 네.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아, 원칙대로 해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 네. 그게 엔지니어뿐만이 아니고 네. 모든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편의와 안전성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금방 시간 갔죠? 오늘 굉장히 즐거웠고 말입니다. 네네네. 그 우리 기회가 된다면은 네. 다시 한번 보시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